안녕하세요. 닥터케이의 스페셜 왕진의 닥터케이입니다. 와. 1부에 이어서 닥터케이 시리즈 두 번째는 바로 드디어 미국산 소고기를 먹게 된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의 제목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미국산 소고기를 못 드셨나요? 네. 왜요? 그때 한창 떠돌던 루머 중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스펀지처럼 뻥뻥 뚫린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썬 칼을 씻기만 해도 그 세균이 퍼져가지고 다 머리에 구멍이 뚫려버린다는 그거를 믿었었거든요. 또 잡과들 성도 아주 속아 넘어가셨네요. 네, 네. 머리는 스펀지처럼 안 뚫리셨고요. 네, 건강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인터뷰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전에 10대 때부터 게임 시민이 됐다고 하셨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제가 지금 20대 중반이고요. 제가 10대 때 인터넷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자주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치 관련 글이랑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보고 보수는 개쓰레기, 친일파고 진보가 착한 선 그렇다는 생각,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일종의 사상 교육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 주변 또래 친구들도 거의 다 진보 성향이었고 그래서 진보가 세상의 전부고 선이고 제일 선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진보가 세상의 전부다. 너무 끔찍한데요? A씨가 한 인터넷 카페는 어디였나요? 무슨 그냥 카페였나요? 네 단순한 지역 친목 카페였어요. 그럼 정치 글에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올 만한 아니었네요? 그런 글들은 얼마나 자주 올라왔나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은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와. 역사를 왜곡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곤 했어요. 인터넷으로 인해 진보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개인들의 정치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뉴스, 정치, 시사를 찾아본 사람들은 정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자극적인 부분만을 왜곡해서 곡해하고 편집해서 주입을 시키면은 정말 어, 야당과 보수 정당은 쓰레기다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고 무조건 그런 쪽에 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카페는 진보에 대해 안 좋은 얘기나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올리면 바로 활동이 중지돼서 카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진보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침묵하는 사람들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위 같은 것도 자주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깨시민 네. 시절 때. 네. 그때 나갔던 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시위 나가셨나요? 일단 두 번 기억나는데요. 고등학생 때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에 나갔고요. 무슨 학교 때부터. 제 가족과 나라를 구하려고, 네. 대학생 아. 때는 FTA 반대 시위에 나갔어요. 그렇게 각각 어땠는지 분위기나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는 그때 인터넷에 미국 소를 먹으면 머리가 스펀지처럼 뚫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 요새 와서는 광우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진짜 두려운 마음에 시위를 나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나 촛불 안 들고 왔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거기서 다 나눠줬었어요. 그때도 촛불 썼었군요. 이제 꽤 충격적인 이야기네. 정부의 촛불 역사 하나도 이틀이 아닌가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의 심볼이었던 촛불이 우연히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절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 제 자신이 깨시민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취해서 정부 비판하는 보드판 같은데 조중동 욕쓰고 막 그랬어요. 그럼 한미협정 반대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 시위는 어땠나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그쪽에서 다 데리고 왔다고? 친구나 가족들이. 아니요. 제가 혼자서 그냥 아는 동아리 사람이라든가 학교 다 부회장. 선동해서요, 본인이?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세네 명? 그래서 그때 시청에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처럼 또 촛불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박근혜 탄핵 시위 때 안 가는 애들 걔네들 취급했거든요. 왜 정부에 대해 관심 갖지 않냐 하면서 맞아요. 이제 주변 친구들이 선동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대화하긴 했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또 촛불을 들게 했네요. 진보는 촛불 참 좋아하나 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나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한미협정 반대는 왜 나가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아마도 우리나라 농업에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만 기억이 나네요. 대충 굉장히 나쁘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행동하는 올바른 나라는 프레임에 혼자 착각해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전형적인 깨시민이고 깨돼지나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진짜 정말 깨시민의 정석이셨네요. 요즘에 이제 뭐 사계 깨시민이다. 정말 그 깨시민 뜻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깨어있다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좀 하면 뭐 그거에 대해 뽕에 되게 치여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잘못된 좌파들 선동에 넘어가서 시위도 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진보 이미지 중 사람들이 가장 속고 있다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진보 이미지 되게 깨끗하고 선량한 네, 평등과 기회를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음.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쁘다 생각하시는가요? 전혀 아니고요. 일단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진보, 즉 좌파는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 여성을 자발적인 성매도자, 성자로 만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좌파 남성은 우파 남성들만큼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운동하는 그런 동료들을 성적으로 이용해 먹어요. 그들의 사상을 개조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적폐고 뭐 어쩌고 해서 그런 식으로 네. 죄책감을 심는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좌파 남성은 페미니스트 여성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장애인 남성, 게이 남성들의 수발을 들게 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여성들의 권리는 쉽고 재빨리 지워져 가지만 이용당하고 있는 거 자기들은 몰라요. 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기가 뭐 이용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막 네. 그 트위터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시스젠더 헤테로라고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적 성별 그리고 성애가 일치하는 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자신의 무슨 권리고 이게 무슨 게이들이 차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상한 자아도취 정의감에 취해서 그렇게 돕고 있는데 자기 제발 권리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자기 권리도 찾아고 그런 거 행동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돕지 않은 여성들이 나쁜 여자다라고 죄책감을 심어주는데, 아니, 그러면 왜 다른 남자한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다른 여자들에게 그런 죄책감을 심어서, 그렇게 에너지를 빼먹고, 돈을 빼먹고 착취하는지 모르겠어요. 윗세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이 좀 이상해요. 주로 그 사람들 챙기는 게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주로 남성에서 여성이 되려 하는 MTF들을 인정하려 하고 여성 화장실을 멀쩡히 있는 거 여자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꿔서 여자들을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켜야 그들은 절대 남자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지 않아요. 맞아요. 멀쩡히 잘 입고 범죄 표적이 쉽게 되는 여자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요. 네, 진짜 정말 좌파들의 공통적인 입장이 성중립, 젠더 뉴트럴한 화장실 만들겠다 하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남자 화장실 절대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뭐냐면 여성의 모습을 한 남성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그 성적인 그 학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여자한테 성범죄를 저질러요. 다른 나라 기사를 맞아요. 보세요. 실제로. 정말 실제로 그 성중립을 화장실을 이렇게 도입시킨 나라들에서 정말 끊임없이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여자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도 안 된 사람들이 자기 여자라고 인정해달라고 말도 안 돼 때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자 교도소 가서 진짜 성범죄 저지릅니다. 네, 현재 인권위에서는 성별 기입란에 제3의 성을 넣으려고 있는 건데 뭐 논 바이너리 성별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럼 저도 정신적 남자가 되면은 임금 40%더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좌파는 절대 여성 인권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진짜 이런 임금 격차 이런 거 바꾸려면 법률을 통해서 바꿔야죠. 네, 아까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복지가 좋고 뭐 기회와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 사람들은 진짜 기아 평등을 추구하지 않아요. 좌파의 목표는 자기들이 부르짖는 기아 평등이라는 사다리를 부러뜨려서 자수성가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국가가 굉장히 시장에 많이 개입하거나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식으로요. 이게 무슨 정말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왔고요. 그리고 대중에게 패배주의를 지속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층이 되지 못하게 해서 자기들만 부유층이 되도록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일본을 혐오하는 좌파 인사들이 일본 여행은 잘만 가고 일본 고급 부지에 고급 저택을 그쵸. 갖고 있고 그렇게 반미 외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호화 유학 보내고 그 자식들 외제차 끌면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좌파 따라 반미 반일 하시는 분들은 이들의 진실을 정말 아셔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임씨, 탁씨, 일본 여행 정말 잘만 갔다 왔죠. 한일 관계는 매일같이 부서지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는 위협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이제 뭐 친일파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행 잘만 갔다 오고 그리고 일제 제품 잘 사용하고 그래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좌파에서 항상 많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좌파에서 매일 하는 말이 적폐청산, 적폐청산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자기들이 새로 집권을 하려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부숴야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그 앞에 있던 정권들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버리거나 그들이 세워놓은 법률이라든가 정권 같은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말하는 구조는 우파 진영의 여성 남성 그리고 좌파 진영의 여성 남성인데요. 이렇게 나누면서 좌파 남자들은 우파가 좌파보다 재산과 권력이 많은 적폐이기 때문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좀 더 그렇게 자세히 따지고 들면은 젠더 권력이 여성보다 우위인 좌파 남성도 적폐 세력 아닌가요? 맞죠? 그남들 자신도 적폐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런 얘기를 좌파 여성들에게 하지 않아요. 또 깨심인 깨돼지 남성은 여성에게 친절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성범죄는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데요. 실제 진보 깨심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미투 운동으로 잡혀간 사람이 어느 쪽의 인사들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옛날에 또 읽어봤던 책 중에 오빠는 필요 없다는 책이 있어요. 대학 시절 운동권에서 함께 열심히 운동했지만 그 여학생들은 결국 배척당하고 아무 번듯한 직장도 못 얻고 결국 직함 있고 성공한 진보 인사는 다 남자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과거 좌파 여성들은 장애 남성이나 게이, 트랜스젠더, 그들의 인권을 위해 이용당하고 이제는 거기에 난민 남성들의 수발까지 들어주게 생겼어요. 여성 인권에 먼지만 쌓여가고요. 좌파는 여성 인권에 대해 항상 소리를 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하는 짓은 무슨 안티페미나 따로 없어요. 성상납 폐위 강간, 약물 강간 피해자들 얘기를 정 정권의 죄로 뒤집어 씌우기 급급하고 맞아요. 특별 수사를 하는 척해도 항상 흐지부지 끝내고 그쵸, 그 사람들 그쵸. 도와주는 척하면서 항상 이용만 하고 끝나요. 네, 또 이제 적폐청산. 적폐청산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적폐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적폐죠. 그렇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나요? 네. 자신이 진정한 권력을 추구하고 정상적으로 여성이 존중받기 사회를 원한다면 당신은 우파를 지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의나 깨시민이라는 타이틀에 묶여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모두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진짜 이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뭔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식 진보 정권 정치의 끝은 북유럽이 아니에요. 북유럽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 평준화를 하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기력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먹고 사는 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진보 정권 정책 끝은 북유럽 갈 수도 없고요. 베네수엘라 이쪽이에요. 한차 한국 진보 정권의 끝은 자네수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달레반 분도 오셔가지고 아 완전 저희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없다 했는데 지금 가는 거리 비슷하잖아요. 완전 반미고 똑같죠. 그렇게 미국 싫어하고 공산화 시스템 안 들고 네. 저는 그렇게 자네 수혜자처럼 사회 시스템이 완전 붕괴돼서 길바닥에 살고 싶지 않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살고 싶어요. 네. 베네수엘라 현재 상태가 정말 심각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른다면 이제부터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자파의 늪에서 벗어나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진짜 굉장히 맛있고요. 싸고 맛있고
저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 욕했으면서 교환학생은 또 미국으로 갔다 왔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맨날 맹목적인 반미 외치다가 물론 그런 미국에 대해 비판할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 우리에게 도와주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저가 제 자신의 한테 씌운 반미 프레임을 깨부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나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일본을 제쳐두고 친북, 친중을 하겠다는 거는 미친 짓이죠. 도라이들이죠. 네, 그쵸. 네, 그래도 아까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주저함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애씨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